네,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연구원 유창선입니다. 저는 R&D 프로그램의 민간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한 R&D 프로그램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간 무인 항공 R&D 시스템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K10백이라고 백인스 항공기, 4인승 항공기가 있습니다. K10백. 그 항공기를 무인화해서 무인 항공기에 인증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 기술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제 항공 분야에서 기술 기준 선도해 가는 기구는 이제 ICAO 국제 항공 기구가 있습니다. ICAO에서 정책 제도 이런 걸 관련해서 기술 표준화로서 이제 권고안, 안엑스 권고안들을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안 중에서 보면은 안엑스 1부터 해서 10 이렇게 있는데 자격 같은 라이센싱 자격 같은 건 이제 2018년 때 공표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무인 항공기 인증 관련된 에어워스니스 같으면 이제 안엑스 A 시행했는데 2018년에 초안이 이제 배포가 됐고요. 2021년에 이제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국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시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2024, 2025 이후에 진행될 걸 보고 있고요. 그밖에 오퍼레이션부터 해서 룰 이런 쪽에 또 안엑스 권고안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에서 살펴보면 이제 유인 항공기 쪽에서는 K10백 프로그램이 2013년에 인증 유인 항공기로서 4인승 항공기가 개발이 됐고요. 그 KLA 200이라고 인수 항공기가 이제 인증 사업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쪽에서는 이제 오퍼레이션 쪽 관련해 갖고 작년까지 무인 항공기 안전 운항 기술 개발 쪽으로 과제가 진행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해서 이제 본 사업을 통해서 무인 항공기의 에어워스니스 쪽 인증 기술 개발 쪽에 대해서 시스템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2023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래 보면 고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항공기 자체 중량에 따라서 항공기 무인 항공 시스템을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150kg 이하하고 600kg 그리고 이제 600g 이상으로 해서 고도별로 500피트 이하, 500피트 이상 이렇게 무인 항공기들을 분류를 했을 때 본 사업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이제 600kg 이상의 500피트 이상의 운항이 되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2019년부터 이제 사업이 오파브 사업 시행함과 동일하게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수행이 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과제로도 수행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K10백 유인 항공기를 무인화한 방법으로 인증기술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하고 있는 각 기관들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과제 전담 기관이고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이 이제 본 사업의 총괄 수행 기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안에 이제 4개의 과제들이 이제 세부 과제들이 있고요. 첫 번째 과제가 무인 항공 시스템 중에서 비행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에 해당되는 탑재 무인화 시스템 개발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수행을 1과제 항공우주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이 세부 과제로서 이제 카이에서 K10백 항공기를 개발한 카이에서 무인화하는 과제를 이 세부 과제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가 세트랙 하이와 두타 테크놀로지에서 비행 지상 통제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 쪽을 개발하고 이제 이 1, 2, 3 세부 과제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4세부 과제 항공 안전 기술원에서 인증 관련된 기술로서 적합성 입증한 것에 대한 확인하는 그런 4개의
참여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국내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한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마일스톤입니다. 항공기 사업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체계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이제 개념 설계, 기본 설계 각각에 대한 검토회의들이 이제 SRR, SDR 수행이 됐고 기본 설계에 대해서는 이제 2020년도 때 검토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CDR 상세 설계 검토가 초반에 이제 진행이 되고 그 결과를 갖고 이제 제작이 이루어져서 단위 시험들이 이제 작년까지 수행이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체계에 대한 체계 엔지니어링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인증 기술 개발하는 상위의 부분이 있고 각각의 시스템별로 각 세부 과제별로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이제 비행체, 데이터 링크, 지상 통제 시스템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로 이제 그려진 라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22년도 2월 달 시점에서는 이제 각 시스템들이 비행체 쪽으로 통합되어서 이제 지상 통합 시험과 이제 앞으로 통합된 지상 통합 시험을 마치고 난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2020년도에 통합 시험이 시작되고 2022년 말 정도부터 이제 비행 시험을 준비해서 내년에 비행 시험으로 적합도 입증 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개발 전략을 크게 두 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K-100 항공기가 있고 그 항공기를 통해서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인증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요. K-100 항공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이언스 항공기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국내에서 인증기 개발로서 사이언스 항공기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2013년에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본 사업을 통해서는 이제 형식 증명, 생산 증명까지 국토부로부터 획득을 했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이 됐지만 이제 미국으로부터 바사 인증도 받은 걸로 그런 비행체입니다. 그래서 개발한 거는 공군의 그 상한학교에 훈련용 비행기로 25대를 납품한 바가 있고요. 그 결과로서 갖고 있는 비행체가 두 대가 있습니다. 형식 인증 받은 비행체가 하나 있고 하나 시범기로서 갖고 있는 두 대를 갖고 이제 두 대를 본 사업에서 무인화해서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재원을 보시면은 전장이 한 8m, 폭이 한 11m 되는 비행체이고 최대 속도가 이제 380km/h, 최대 운용 고도가 한 7km 되는 비행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개발하는 전략은 저희가 이제 K-100을 선택한 이유가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형식 인증을 받은 비행체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무인기 시스템으로서 인증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많은 이제 비용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기술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K-100에서 인증받은 비행체로서의 그 기술들은 가져오고 무인 항공기로서 갖고 있는 특징들, 그 특징에 대해서 식별해서 그 스페셜 컨디션으로서 이제 저희가 인증 기술들을 식별해서 전체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인증 기술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체계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아울러서 동일하게 인증 기술 개발하는 쪽에서 이루어지는 인증 기준 식별과 그리고 이제 인증에 대한 체크리스트 식별하고 그리고 이제 인증 적합성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개발 쪽과 인증 쪽에서 협력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최종의 이제 연구 개발이 이제 종료된 시점에서는 인증 기술에 대한 국내에서 인증 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축적된 기술, 인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증기술 개발 내용은 또 내일 특별히 또 인증 및 산업 편전 동향하고 9시에 한국안전기술원에서 무인항공기 시범 인증 연구과제 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행체에서 수정되지 않은 거는 파스 2,3을 사용하고 그대로 가져오고, 이제 비행체에 수정이 가해진 부분은 스페셜 컨디션으로서 이제 CSUAS와 알파스, 안엑스 이런 것들로 제가 인증 기준을 식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기술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예, 인증 관련된 기술들의 이제 중요한 산출물,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인증 기준 이런 것들이 셋업이 안 돼 있는 개발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서티스 베이시스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그 식별된 것들에 대해서 체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적합적 입증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인증 쪽에서는 확인을 해서 관련된 결과 보고서들이 3,000도, 5,000도에 각각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컨옵스입니다. 컨옵스는 그 무인 항공기 시스템으로 개발된 비행체를 공에 있는 공국가 종합 비행성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이 좀 드문 바다 쪽으로 해서 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GCS 2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km 데이터링크 통신 거리에서 개발된 거를 GCS 2대를 사용해서 핸드오버 기능을 테스트하고, 그래서 해안 쪽에서의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갖고 운영하는 그러한 이제 운영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각 시스템별로 개발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스템 중에서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 포함해서 전체 시스템을 보시면은 데이터 링크가 무인 항공기에서 이제 들어있는 시스템으로서 비행체와 지상 통제 장비 그리고 그 각각의 시스템 내에 들어있는 중요한 시스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제 시스템 같으면 이제 중요한 항법 센서와 비행제 컴퓨터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동 장치인 작동기, 조정면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데이터 링크 같으면 이제 탑재 통신 장비인 ADT, 지상 장비인 GDT 그리고 각각의 GCS에서의 비행 통제 장비들하고 그리고 임무 장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조정 장비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콘솔들이 되겠습니다. 인증 관점에서 시스템을 이제 해야 되니까 비행제 시스템 같으면은 이제 그 신뢰성 때문에 다중화를 택하고 있고요. 비행제 시스템이 다중화, 3중화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센서들로서 항법 센서하고 GPS INS 그 레이더 고속의 ADS-B 트랜스판더, ADS-B 기준의 충돌 회피 기능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되었고요. GPS INS하고 ADS 시스템은 항법 고속의 이런 것에 대한 항법 장비가 되겠습니다. 모두들 3중화로 되어 있고요. 작동기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작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일러론부터 엔진 스로틀까지 이중화된 작동기를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인터페이스는 아링크 429 그리고 캔 통신 이렇게 버스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비행적 FCC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는 비행 운영 프로그램인 OFP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비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소프트웨어들 개발 절차에 따라서 요구도가 있고, 요구도에 따라서 저희가 모델 베이스로 매틀랩 시뮬링크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된 것을 오스코드 제너레이션을 해서 실과 힐과 이제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DO118 기준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 항공우주연구원 1세부 쪽에서 수행한 2021년도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행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행 운송 모델이 중요해서 비행 운송 모델을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저희가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비행 시험을 수행을 했고요. 작년에 K10 항공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비행 운송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새로 업데이트를 해서 실제 항공기와 유사한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비행제어 법칙을 설계해서 지금은 이제 힐스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30% 크기의 이제 소형 K10 항공기를 만들어서 비행 시험을 수행해봤습니다. 네, 관련된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의 인증 관련된 활동을 했고요.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세부 과제별로 관련된 인증 기술 항목들 식별하고 요구도를 정의를 해서 각각에 대한 인증 방법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정점표 이런 것들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부 과제 비행체 쪽에서 이제 개조 쪽입니다. 개조 쪽에서 보면은 K10 유인 항공기에서 조종석 같은 것들은 드러내고, 그리고 새로 무인 항공기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항법 센서 그리고 비행제 컴퓨터 각각의 전기 장치, 조종 장치 이제 각각 시스템들을 이제 장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 공정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왼쪽 밑에가 있는 게 이제 기존의 항공기 K10 항공기에서 위인 항공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 빈자리에 새로 무인 항공기가 요구되는 시스템들을 장착해서 조립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각각 구성품 시스템들이 개발돼서 계통별로 이제 시험 중에 있고요. 그 시험 끝나면 이제 2월 일정으로 해서 비행체로서 조립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비행체 중에서 각각의 그 작동기, 클러치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 시스템들이 이중화되어 있어서 이중화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선택하기 위한 클러치가 사용된 형상이고요. 각각에 대한 조종 장치 테스트는 아이언 모델을 통해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전기 장치, 전기 관련된 시스템들 개발되었고요. 중요한 플라이 컨트롤 컴퓨터 트리플로 개발이 됐고, 개발된 것들은 이제 STU와 이제 CL 이런 장비를 통해서 시험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체 와이어 하이네스 장착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증 관련된 비행체 개조 부분에 인증 관련된 항목들 식별하고 각각에 대한 요구들을 들여다보고 입증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비행 통제 장비입니다. 비행 통제 장비도 주요한 시스템은 이중화로 되어 있고 각각의 C링크와 VHF 데이터 링크가 GCS 쉘터 차량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쉘터 차량 안에 일체형으로 이제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비행 조종을 위한 컨솔들이 이제 장착되어 있고 에어 컨디셔너 이런 것들, 환경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의 미션 컨트롤 쪽하고 파일럿 콘솔 쪽 각각에 대한 형상이고 각각에 대한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시험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쪽에 데이터 링크도 이제 이중화로 되어 있고요. C와 이제 UHF 통신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탑재하고 지상 쪽에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있고 각각의 구성품 시험들을 마치고 환경 시험 중에 있고 이제 통합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증 관련되었고 이제 그 사세부에서 수행한 부분인데 자세한 거는 이제 내일 발표 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연도 때 소인 무인 비행기 시스템 인증 기준안 연구 보고서가 나왔고요. 본 사업을 통해서는 이제 무인항공 시스템이 앞으로 무인기가 활용이 이제 무궁무진해서 이제 상용화 이런 것들이 소요가 많은 그 무인기 시장에서 그거를 상용화하려고 그러면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고 무인항공기의 인증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선도적으로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는 K-1000 항공기 무인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증 기술들을 실제적으로 시스템 개발하는 통해서 실제 적용해본 인증 기술로서 개발한 그런 산출물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 시스템과 관련된 인증 기술 기준에 대한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발표는 다 드렸고요. 저기 축소기 비행 시험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공항공센터에서 작년에 10월달에 비행한 영상이고요. 이 자동 활주를 이제 활주로 한가운데를 따라서 자동 활주를 하고 난 뒤에 자동 이륙까지 했습니다. 하고 사전에 계획된 임무 프로파일에 따라서 비행을 하고 일단 요거는 이제 자동 이륙과 자동 착륙, 자동 활주 요거를 테스트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일단 자동 착륙 쪽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축소기로 비행하게 된 거는 이제 K-1000이 갖고 있는 착륙 장치에 약간 특징이 있는데 그 세 포인트로 된 랜딩 기어를 사용하고 있고 좌우 랜딩 기어에 차동 브레이크를 통해 갖고 이제 활주에서 활주 방향을 이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인기로 개발해 나갈 때 그 컨트롤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보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 착륙이 절차가 있습니다. 수직이 착륙 같으면은 이제 수직이 착륙의 고도를 기준으로 이제 착륙을 하게 될 텐데, 고정이 항공기 같으면 이제 접근 경사각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고, 각각의 경사각에서 고도와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설계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비행을 해야 자동 착륙이 이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먼저 축소기 갖고 한번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착륙하기 전에 한 4포인트로 이제 착륙 지점들을 설정을 해놨고요. 그 지점들을 지나갈 때마다 그 고도와 그에 따른 속도 설정해 놓은 대로 이제 비행을 하게 해서 활주로에 2도에서 3도에서 5도 사이에서 경사각으로 내려와서 활주로에 안착하는 그런 접근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측풍이 있을 때 이제 크랩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 있고요. 예, 발표는 여기까지 발표를 드렸고요. 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